신년 새해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혐오 갈등 신소의 뿔로 깨다 그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이 코로나 방역 등으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전화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정치 대립, 혐오 갈등으로 지난해 참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야 지옥을 다녀왔고요. 예. 송사가 어쨌든 잘 정리돼서 다행인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코로나19도 심각하고 특히 경기도 이로는 대지 열병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지금 AI도 창궐하고 경제적 위기도 심하고 우리 서민들의 삶도 고통스럽고 해서 정말 총체적 위기였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정부도 재정을 좀 집행해서 1차, 2차, 3차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1차 때는 전 국민, 2차, 3차는 선별로 지급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꾸준하게 전 국민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역시 만일 4차 재난지원금이 나간다면 그것도 역시 전 국민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약간 지금 상황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예.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보상해야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전쟁 때 총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은그릇 금그릇은 놔두고 녹그릇은 다 이제 징발했다 그러면 그거 뺏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때는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치르는 데서 특정 영업자들한테 당신들은 영업하지 말라라고 명령해서 강제로 문을 닫았으면 예. 이건 보상함이 맞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 이견이 없이 보상 논의를 한다니까 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는 이제 보상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또 일부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재원들을 한 번만 해야 된다면 저는 보편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보편 지원이 소득 지원 동시에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로 보편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여력이 있어서 여러 차례 할 수 있다면 적절히 피해 입은 데는 좀 더 많이 적은 피해를 입은 곳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1차는 보편 지원했고 2, 3차는 선별 지원을 했으니 이제는 다시 보편 지원을 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주지 왜 안 어려운 사람까지 굳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익 보거나 혜택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예. 그 사람들 골라낼 수 있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걸 어느 선에서 자르면 구분을 하면 제외되는 분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이고요. 예. 선별에서는 현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2차, 3차는 경제 유발 효과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가 예.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근데 1차는 2차, 3차 합친 금액보다도 훨씬 적었는데 훨씬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추가의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다면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2차 재난지원금을 아직도 못 받은 분도 계시고 3차 또 선별 중입니다. 예. 3차 재난지원금은 또 5인 이상 사업자들은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도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선별로 주지 말고 모든 국민에 주라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런데 지난번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쓰이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 썼더라 저축하거나 이런 보고서를 냈단 말이죠. 30%를 쓴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쓴 겁니다. 예.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돈을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10만 원씩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예. 아직도 10%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미국은 수표로 지급했는데 1,000불씩 뭐 97% 국민에게 지금까지도 45%밖에 쓰지 않았어요. 예. 55%는 아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다 썼죠. 그거에 더해서 현금으로 더 쓴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17, 8% 정도밖에 쓰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대체하죠. 근데 이번에는 30% 했다니까, 썼다고 하니까 대체하지 않고 추가 소비가 30%라고 하니까 경제 효과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이어서요. 매우 훌륭한 것이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지원했다면 아직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예. 건 당연하고요. 그 지사님 주장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빠르게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역시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텐데 네. 한쪽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 꺾이지가 않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돈 쓰려고 다시 막 많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코로나가 더 심해질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재난지원금을 뭐 가구당 한 몇십만 원, 1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코로나를 마구 옮기는 방식의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지금 1, 2, 3차를 이렇게 훌륭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마스크 잘 쓰고 수칙 잘 지키는 국민이 전 세계에 없어요. 예. 근데 이분들한테 10만 원 또는 20만 원 지급하셨다고 해서 방역 수칙 어기면서 마구 이렇게 감염시킬 위험 행동을 할 거다라는 상상이 일단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지금 현금으로 그 보편 지원한 것 이상의 선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현금을 막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안 쓸 겁니까? 예. 그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로 지금 경제 방역만 그냥 의료 방역만큼 경제 방역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굶어 죽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두 개 다 민생의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면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3단계 그 강력 억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경제 때문에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왜 경제에 대한 배려 때문에 방역 조치를 완화합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그것처럼 이 소비하시는 분들이 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온라인 소비도 하고 동네 마트를 양파를 사러 지금도 가지 않습니까? 예. 가는 길에 쓰실 수 있는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은 괜찮고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방역에 해가 될 거다라는 것도 논리 모순이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좀 추가하면 예. 지금 울산광역시나 전남 순천이나 부산의 각 구들이나 경기도의 시 같은 경우도 일부가 보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선별 지원이 참하게 이 보편 지원하는 게 코로나 방역에 위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경기도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지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이 기재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의 결정이 좀 클 텐데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재정 건전성 말씀을 하신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비단지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라도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세계 경제 기구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예. IMF도 지금 또 한 번 공식 권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재정 적자를 통해서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확대 재정을 운영했다면 지금도 계속 확대 재정을 운영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가계 지원 또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할 때다라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한 해에 세계적으로 재정 적자, 그러니까 세입보다도 더 많은 지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썼고요.
또 국가 부채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예. 우리나라가 가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부채가 마구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1%를 감수하면 20조 원인데 1, 2% 늘린다고 해도 20조, 40조 늘린다고 해도 국가 부채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대신에 경제 활성화 효과는 엄청나게 크겠죠. 전에 1차 재난지원금 13조 원 지급했을 때 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2달 이상 대목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1, 2% 정도 감소하면 가구당 20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지급할 수 있는데 경제도 살고 개인의 고통도 줄일 수 있지 않냐 싶고요. 이 하나만 더 추가하면 죄송한데요. 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도 못한 분들이 경기 그냥 드림센터라고 저희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훔쳐서 경찰에 잡혀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예. 그리고 20대 여성들 자살률이 평소보다 지금 25%도 올라갔는데 이 경제적 어려움도 아마 한 몫을 하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골라내서 지원할 겁니까? 그래서 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전 세계의 재정 지출 추세에 좀 일부라도 우리가 좀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기재부 보고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자들 중에는 그 미래의 기본소득을 대비해서 그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주 중요한 실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기본소득제는 이 지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건데 인터뷰가 종료되면 바로 또 나경원 전 의원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좋게 보고 계시겠네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제1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좀 특성이 있으세요. 예. 좀 진지하지 않고 이름은 좋은 거 뺏겨가는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위 50%만 지급하겠다.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거든요. 나경원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기본소득이 개인의 소득도 늘려주지만 더하기 경제정책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정책들을 정치적 책략으로 이제 이용은 하되 사실상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물어보죠. 네. 그 최근에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공방이 오갔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다들 아실 테니까요. 네, 또 다른 방송에서 언급하셨고 수요일 날 또 오늘 또 김종민 최고가 이재명 기사에 대해서 뭐 날선 발언을 내놨는데 그 정치계에서는 그 김종민 최고가 아무래도 그 친문계로 분리되다 보니까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 동의하세요 혹시? 그건 뭐 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사람의 특성도 다양하고요. 친문이라는 색채를 가지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전부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의 최고위원의직을 가지고 있지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최고위원직을 가진 한 개인 당원의 의견일 뿐이죠. 예. 경기도의 도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의원 중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분들은 이거 해야 된다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예. 그 원내 지도부가 있잖아요. 거기도 경기도의회도. 다 상위에서 했으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선택해야 된다면 최고위원 직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 중앙당 당원 한 분하고 도의원이라고 하는 공식 직책을 가지고 경기도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130여 분의 경기도의원 의견이 충돌한다면 저는 사실은 후자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 지도부에 좀 의견을 모아서 예.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경기도가 이런 거 하지 말라.
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아예 그 공식 입장을 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좀 연기하라고 하는 뭐 공식 입장을 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광역시도 지금 이걸 시행하는데 거기도 민주당이잖아요. 예. 뭐 전남 순천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이 지금 하는 곳 많거든요. 1인당 10만 원, 울산 같은 경우는 가구당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시에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균일한 똑같은 일을 하려면 필요가 없죠. 상황에 맞춰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이기 때문에 중앙당이 입장을 정하려면 전국에 균일하게 할 일에 대해서 정해야 되고 역시 중앙당의 공식적인 입장, 즉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사실 그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재명 지사가 1위로 달리는 차기 대권에서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미하게 볼 게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 이낙연 대표를 오차범위 이외로 앞질렀다. 이 점 같은데요. 글쎄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또 여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고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뭐 과거에 높은 조사치 결과치가 나왔다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일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숫자에 불과하고요. 잘하라는 격려나 채찍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바람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또 연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진 경기 도정을 충실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사님이 경기 도정을 맡고 계시니까 여의도 정치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는데 여야 대립이 작년에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올해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정치권 대립뿐만 아니고 또 사회적 갈등도 여전한데 이 사회적 갈등, 대립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신년 특집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치의 이제 역할,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통합입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 통합을 다른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정책적 의견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이 다른 것들을 잘 녹여내서 수렴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산해야 될 부정부패라든지 범죄 행각이라든지 이 우리 사회가 용인하면 안 되는 것들까지도 용인하자 일부나마 라고 하는 게 통합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보통 우리가 봉합이라고 그러죠. 봉합. 그런데 예를 들면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을 청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저 엄벌을 받는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 안 되는구나. 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지 이 범죄를 저질러도 힘세면 봐주는구나. 돈 많으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청산해야 될 뭐 사람 또는 청산해야 될 범죄 조직하고 우리가 통합하자, 포용하자 이래서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리할 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진정한 통합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뭐 또는 우파적 정책을 쓸 거냐 좌파적 정책을 쓸 것이냐 보수적 정책을 쓸 거냐 진보적 정책을 쓸 거냐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내가 뭐 우파적 입장이 있더라도 좌파적 입장도 좀 받아주고 충분히 수렴해서 더 나은 걸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죠. 그 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 부정적인 봉합이라든지 부정부패나 불법행위 또는 청산해야 될 적폐들의 이 유지 존속을 허용하는 것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용인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는 어떤 방송을 들어보셨어요? 어제는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도경이요? 왜 이동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은 네. 이시고 뭐 동쪽할 때 동, 형 아우 할 때 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좀 패널들도 좀 많이 나오고 내용들도 예. 좀 깊이가 네. 있어가지고 예. 좀 몰입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래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전화가 오면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이 작가와 함께해 주세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출마의 변부터 들어볼까요? 서울 시민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독하게 섬세하게라고 했는데요. 예. 지금 사실 정말 위기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예. 위기의 서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축으로는 코로나로 진짜 삶이 붕괴된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또 한축으로는 이제 부동산 대란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말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정이다. 이번 시장은 위기의 시대에 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강단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결단력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탁상 행정해서는 안 되고 현장에 뛰어가서 정말 섬세하게 정책 실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구호가 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다, 이런 것인데 이 네. 독하다는 말이 포지티브한 건 아니어서 별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쓰면서 출마를 밝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지금은 위기이다. 비상적 시기다. 비상적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어제 페이스북인가요? 박범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해서 네, 예. 만일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것도 공약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약속이니까요. 예. 네,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니까. 자, 예. 이것하고 또 공약이 어떤 게 있었습개? 대표 공약만 조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교육 이야기 했고요. 예. 25개구에 25개. 우리 우수 학군을 만들겠다라는 교육 공약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선고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인권 침해뿐이 없도록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 아동보호기관을 다녀왔었는데요. 결국 보호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화를 위한 예산 확보, 또 우선 인력 배치 이런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인양 사건도 보면 이게 여러 번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받은 기관 간의 어떤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축적제 이런 것도 했고요. 이 대표 공약을 말씀하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이제 교육, 최근에 이슈되는 아동 보호, 인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동산 공약도 역시 가장 큰 공약은 또 부동산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부동산 공약인데, 아무래도 지금 서울 시민들이 부동산에 가장 민감하니까 그 전에 방금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나경원 전 대표의 공약인 서울형 기본소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무늬만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시던데. 네.
뭐 이제 기본소득 개념이 이재명 지사님하고 저하고 좀 다르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많이 다 이렇게 뭐 어디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정의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지금 뭐 그걸 채택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예. 결국 기본소득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그래서 절대비권을 퇴출하는 기본소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최저생계비도 없는 그런 최저생계비도 없는 그런 서울 시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20만 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울형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20만 해당되는 가구에게 매달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부동산 이야기 해주시죠.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부동산은 지금 이제 후보들마다 경쟁적으로 내고, 예. 그동안 부동산은 투기 수요로 인해서, 과열되는 것이다라고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조차도, 예. 이제 부동산 공급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예, 다른 후보들도 다 공급 정책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문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24번을 쓰고도 안 되니까 이제 획기적인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예. 결국 공급의 핵심은 이 민간이 집을 짓고 싶으면 짓게 해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그럼 그건 뭐냐? 결국은 불필요한 규제 확 풀어주자는 것이고요. 예. 그동안 용적률 부분, 용도지역 부분, 이런 부분, 층고 제한 부분을 저는 좀 확 제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그러면 각종 심의가 많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심의를 원스톱으로 하겠다. 그래서 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저의 핵심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이거는 많은 이제 논의가 있을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예.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일종의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요인도 되고 또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많이 얻는 개발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도 좀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이제 한 축에 있어서 공급 확대라면 또 한 축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이제 매물이 꽁꽁 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역시 세부담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팔자니 양도세, 사자니 취득세, 그다음에 정말 하자니 상속세라는 이야기처럼 세금 부담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부담을 좀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줄여야 되겠는데 그거는 사실은 세금을 재산세를 깎아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이 지금 정부가 공시가격을 무분별하게 지금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기타 방법으로 이 공시가격의 무분별한 인상을 좀 막자.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세부담을 좀 낮추는 것. 또 이게 사실은 건강보험료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서울시장은 1년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이 지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서울시장은 1년짜리 시장이라서 제가 그래서 위기의 시정이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활발하게 이제 시작하게 하도록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네. 또 한 축
쪽으로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시장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는데요. 이 대출이 지금 꼭꼭 막혀서 예.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오케이. 부분도 예. 있다고 봅니다. 예, 부동산 거기까지 듣고요. 제가 네. 엊그제 조은희 구청장하고 인터뷰했는데 네. 그 나경원 전 대표만 이 예능 출연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께서 지난번 원내대표 할 때 조금 강성 이미지를 너무 쌓았지 않았냐. 그래서 부드러운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번 예능 출연에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은 예. 뭐 강성의 이미지를 부드러운 이미지로 하려는 것보다는요. 예. 제가 보니까 저보다 앞에 나오신 이재명 지사는 예전에 저 성남시장일 때 11번 예능 출연하셨어요. 예. 11번 하신 분 있을 때는 가만히들 계시더니 저 한 번 출연하고 되게들 뭐라 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좀 이게 저 파급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엄청 뭐라 하시는데 네. 이재명 지사는 11번 하셨어요. 11번. 네? 그래서 경기도지사 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원내대표 하는 동안은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소통을 오로지 텔레비전 박스에 갇힌 저의 몇 마디로밖에 소통을 못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뭐라 하면은 그거는 뭐 잘못됐습니다 하는 정말 15초, 20초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소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소통을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편하게 또 여러 가지 저의 그냥 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도 가끔 섭외가 있었는데 제가 저희 또 가족들이 그렇게 협조적으로 남편이 그 현직에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딸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저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자 이런 거였고요. 그 판단은 시민들께서 또 그래요.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 다른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그 단일화는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만일 안철수 대표가 입당이나 합당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통틀어서 경선을 하면 안철수는 안철수 한 명인 것이고 국민의힘이 여러 주자가 나오면은 그러면 그 룰은 안철수한테 굉장히 유리한 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일대다면은 꼭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 저는 예. 꼭 그렇게도 생각 안 해요. 예. 그건 저는 제가 후보이고 룰이야 이제 공관위나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안철수 대표께서 이번에 나오시면서 다행히도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도 또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김종인 위원장이 3자 대결에도 이길 수 있다는데 혹시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정치는 또 계속 변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예.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작년에 윤석열 총장을 막 찍어내려는 이 여권의 태도라든지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또 법을 바꿔가면서 이 밀어붙이는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 정권의 이런 좀 독주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게 좀 시민들 마음이 조금 국민들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 화답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일화는 필요한데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전 단일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제 아까 이재명 지사 말씀하신 거 얼핏 들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잘잘못 이런 거 다 떠나서 인도주의적 관점 또 그동안 전례 이런 걸 보면 예. 이제는 좀 사면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령이시고 또 그 전임 대통령이 가장 많이 구금되신 게 2년이 좀 안 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4년 가까이 구금되셨고 또 사실 고령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면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네. 대표가 처음에 화두를 꺼냈는데 그 명분은 국민화합 통합으로 삼았거든요. 그 사면하게 되면 국민통합 화합이 되리라고 봅니까?
뭐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으신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언짢은 것이 예. 이 사면을 여당 당대표께서 꺼내셨다는 건 결국 청와대하고 교감이 없는 시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어려운 의제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고 뭐 자꾸 논란이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보고 이게 뭐 선거로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야권을 분열하려고 하는 건지 상당히 조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청와대가 이제는 결단을 내리실 때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선 직전에 한 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